퇴직 이후에 성공하는 유형들은 세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을 특화시키는 전문가 유형들. 이런 사람들은 퇴직 이후에도 수요가 계속 있어요. 심지어는 자문 컨설팅이라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정식으로 직장에 헤드헌터 돼가지고 가는 것들도 다 끝나고 나도 이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늘 요청을 해요. 지금 TV에서 보면 패널로 참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라는 얘기가 뭐냐면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찾아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분 찾아다가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재에 관련된 걸 갖다가 물어보려면 일기준 교수님을 갖다가 그분이 퇴직해가지고 혼자 글 쓰고 있어도 찾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을 특화시켜서 전문가로 되고 나면 퇴직 후에도 자기의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일을 특화시킨 전문가가 돼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얘기 드린다면 이분도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분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 이분은 롯데마트에 있을 때 뭘 하셨냐면 온라인을 했어요. 근데 온라인을 갖다가 업무를 해서 그때 당시에 온라인 업무를 하면서 호모 옴니쿠스라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연결시킨 걸 갖다가 글을 계속 써가지고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건너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롯데마트에서 딴 회사로 가서 해외 쪽에 있는 모든 이커머스를 총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연장되고요. 아마 그분은 나와도 대학으로 아마 갈 거예요. 대학에서 초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데서 그분처럼 오프라인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갖다가 한꺼번에 경험하면서 그쪽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대학에서도 계속 요청을 할 거고요. 그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 방송 같은 데서도 요청을 할 거예요. 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의 비즈니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그분 찾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전문화시킨 분들은 이렇게 특화되어서 퇴직 후에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바탕이 뭔가요? 일이에요. 일을 특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대에 일을 그렇게 특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흔히 뭐 재택하고 뭐 이런다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뭐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퇴직 준비에는 이 일을 특화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일을 특화시켜서 전문가로 되세요. 두 번째 부분은 퇴직 후에도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일 따로 취미 따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그때 취미도 보강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과 취미가 하나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를 들은다면 제가 그냥 예를 들게요. 저는 유통회사에서 축산 구매라는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하면서 취미로 글쓰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이제 논문을 이번 연도에 쓸 거예요. 1학기 이제 논문을 쓸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이라는 것과 취미라는 것들이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제가 박사과정이 되면 교수로 나갈 수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영역대에서 컨설팅에 대한 용어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란 취미라는 것들이 내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냥 축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지식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확장성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일을 하면서 취미를 따로 있는 걸 가지고 있다가 일과 취미가 하나로 연결되게 그렇게 만들어낸다 그러면 퇴직 후에 더 빛나는 사람이 분명히 됩니다. 퇴직 전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하는 분들은 이제 별빛이라고 그래가지고 환하게 이렇게 직장에 후광을 비춰주니까 막 후광이 이렇게 확 들어가지고 환하게 비치는데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반딧불처럼 자기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은은하면서 저 멀리에서 보면 따뜻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쟁이 할 때 일 따로 취미 따로 하면서 일과 취미를 갖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퇴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퇴직 후의 인생이 퇴직 전의 인생보다 더 빛날 수도 있고 더 밝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가장 빛을 발하시는 건 창업이겠죠. 근데 어디를 가도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은 직장에 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 안에서 쏟아붓는 걸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받아가는 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장을 오히려 나오면 더 잘 돼요. 창업을 해서 잘 되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더 잘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다면 성공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은 정주영 회장님이겠죠. 정주영 회장님은 창업한 이후의 모습만을 얘기하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쌀집을 하셨잖아요. 그 쌀집을 할 때 그 스토리를 갖다가 책으로 읽었는데 그런 분은 일이 놀이인 거예요. 쌀 배달하는 거. 쌀 사려면 손님들 다 일일이 하고, 저분은 쌀을 찰지는 건 좋아한다, 어떤 걸 좋아한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언제까지 가져다 주는 거에 대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일이 무조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집을 해서 재밌게 하다 보니까, 나중엔 자동차도 재밌게 만드는 거고, 배도 재밌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어디를 갖다 놔도 모든 게 일이 놀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은, 아까 그 얘기했듯이 그 번아웃 돼가지고 이 사람이 탈진해가지고 살 거다?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더 힘이 나요. 사람이라는 게 묘해서 자기가 막 재밌어서 막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재밌는 것들이 인생을 더 즐겁게 해줘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막 한때 많이 유행했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서 적당히 칼퇴근하고 나와서 삶을 즐기겠다. 이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적인 감각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가장 잘 만든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을 놀이처럼 하는 겁니다. 이러면 다 재밌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도 가족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소홀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들하고도 재밌게 해요. 모든 생활 자체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일도 재밌게 하는 사람인데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도 재밌게 안 놀까요?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일을 놀이처럼 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유형. 일을 특화시킨 전문가로 가든가, 일 따로 취미 따로 하면서 취미꾼으로 가든가, 일을 놀이처럼 하는 놀이꾼이 되든가, 이 세 가지 유형이 되신 분들이 퇴직 후에 대부분 다 더 빛나고요. 단순 노동자형으로 가신 분들이 퇴직 후에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직장생활의 일의 결과, 퇴직 후의 일의 결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할 건가를 꼭 짚어보시길 바랍니다.